자, 드디어 이제 4주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새로운 개념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득 탄력성.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가격에 대한 그 탄력성을 갖다 보게 되면 일단은 하나를 갖다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서로 이제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자, 요거는 이제 재화의 소비와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재화의 소비, 요거는 자, 재화의 소비는 관련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자, 요거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떤 재화가 있어요. 자, 요 재화의 수요량이 다른 Y의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 어떤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어떤 A라는 재화 하나, 요거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A와 B를 두 개 보는 거예요. 자, A의 가격이 변화하니까 A를 많이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B를 갖다가 사고 안 사고 자,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가 딱 더 들어왔죠. 아까 하나만 보다가. 자, 그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요 해당하는 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뭐가 변한다고요? Y라는 어떤 재화. 자, 요게 가격이 변하니까 Y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X의 재화. 그러니까 다른 재화가 어떻게 사고 팔리는 데 있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느냐.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교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니까 우리 이건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체재 같은 경우에 볼 수가 있어요. 자, 돼지고기가 무슨 그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 그 미생물 세균 같은 거 있다고 그래서 안 먹었잖아요. 그쵸? 거기 기생충이 있다고요. 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고기나 닭고기, 보통 소고기 비싸니까 닭고기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닭고기로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닭고기의 가격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평소에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있으니까 소비가 될 만큼 닭고기를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교차 탄력성, 요건 이제 얼마만큼 변하는지 변화율 가지고 보는 게 교차 탄력성이죠. 자, 요건 이제 대체재와 자, 보완재를 갖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대체재와 교환재를 갖다 구분을 할 때는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교차 탄력성이 양이냐, 혹은 음이냐를 가지고서 합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 보면, Y의 재화가 변하는데, X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Y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X가 올라가게 되면 양. 근데 Y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량이 올라가면 이거잖아요. 그쵸? 자, 요 상황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대체재 뭐라 그랬었어요? 플러스, 보완재 마이너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X재화의 판매량이 Y재화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A분의 B 이렇게 해놓고 A가 변하면 B가 변한다. A가 가격이 변하면 B를 수요하는 게 변한다. 근데 A가 반대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B를 더 많이 가져가면 보완재가 되고요. A가 같이 올라갔는데 B가 올라가더라. 이거는 대체재. A가 떨어지는데 B가 떨어지더라. 이것도 대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교차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그 교재에서는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서울 우유의 가격이 오르면 매일 우유의 구매를 늘린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다른 거의 가격 구매를 늘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완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다시 바꾸고 자,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교차 탄력성이 음인 경우에 이제 음의 값이라면 한 재화 어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는 거.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뭘 예를 들었었냐면 자,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면 충전기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그 스마트폰이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기는 사는데 평소에보다는 이렇게 충전기를 잘 쓰려고 그러지 새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두고서 하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립제의 경우가 있죠. 자, 독립제의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독립제입니다. 독립제.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의 계수값. 자, 계수값이 0이거나 혹은 0에 가까운 거. 자, 요런 두 재화는 서로 대면 하겠죠. 서로 무관하거나 독립적인 재화. 자, 여러분들 그 커피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서로 무관하거나 독립적인 재화. 자, 요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탄력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차 탄력성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요것도 응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한 회사가 있어요. 이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한 가지 제품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에서 제품들 간에 서로 교차 탄력성이 낮다면, 자,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 경우가 뭐 약하다라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에 뭐 영향을 못 미쳐. 이런 경우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화에 어떤 한 제품이 있어요. 요거 가격을 막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다른 재화의 판매량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수가 있다라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들이 좋겠죠. 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우리 과거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뭐 오뚜기 뭐 이런 회사가 라면 가격을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동결해 가지고서 뭐 좋은 회사다 뭐 갓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가 얘기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오뚜기라는 데 회사에서 뭐 라면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오뚜기 식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라면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무슨 뭐 향신료나 뭐 혹은 뭐 소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뚜기에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안 올렸어도 다 이렇게 회사가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갖다 느끼도록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이제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건 특이한 케이스도 한번 기억해 놓으면 다른 데 가서 뭐 말을 하거나 뭐 시험에서 답안을 쓸 그럴 거리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두 기업이 있어요. 두 기업. 자, 아까 한 회사를 갖다 설명을 얘기를 했었는데 교차 탄력성이 큽니다. 아까는 낮은 걸 얘기를 했었는데 교차 탄력성이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업 합병을 해가지고서 실장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개입하는 건 좋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은 이득을 보는 반면에 소비자는 막대한 손실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막아가지고 정부가 막아서 기업 합병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교차 탄력성이 0에 가깝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어떡할까요? 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합쳐진다 그러면 뭐 규모의 경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합병도 허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차 탄력성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을 알아봐야 됩니다.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경제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데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정신 집중을 해서 요 개념이 뭔지 개념만 딱 파악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소득 탄력성은 자,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비자들이, 자, 우리들이 소득이 변해요. 자, 단적인 예로 우리 용돈이 변했습니다. 받는 용돈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용돈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용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 어떤 것들을 많이 사고 싶나요? 저금을 하고 싶나요? 저축을 하고 싶나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 중에서 교재에서는 정상제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놨습니다. 대부분의 재화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득 탄력성이 자, 소득이 증가를 하면 재화의 수요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용돈 많이 늘어나요. 용돈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밥을 2끼를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 평소에는 못 사던 것들을 갖다가 사지 않을까요? 평소에 그냥 일반 싼 볼펜을 샀다라면 좀 좋은 볼펜을 산다라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전혀 못 탔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것들의 소비도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 이걸 정상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또 우등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제, 우등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재화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탄력성의 크기는 어떤 재화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열등제라는 것도 있어요. 열등제. 자, 소득 탄력성 계수의 값이 이에요. 이게 열등제라는 거예요. 자, 이걸 활용을 하는 걸 보면은요, 이 소득 탄력성은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라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이 감소를 하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줄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안 된다고 다 아우성인데, 가장 어떤 소비재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인지 그거를 알게 된다라면 거기에 우리 투자 안 할 거 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라도. 그렇죠?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소득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어떤 사업하면은 적어도 먹고는 산다 이 얘기하죠. 음식점 차리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 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득 변동에 농산물 같은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영화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극장 가신 적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거의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문 닫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여행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해외여행. 비행기를 갖다가 안 띄우잖아요. 아예. 그 다음에 고화질 디지털 TV. TV 그냥 보면 됐지. 일단 지금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당장 지금에 있는 화질도 괜찮은데 초고화질 이런 걸로 바꿀 필요는 없단 말이죠. 또 줄이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필수품 요거는 당연히 사치제보다는 소득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봤던 교차 탄력성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요게 양이냐 혹은 음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자, 교차 탄력성이 양이다라는 거는 한 재화의 수요량이 다른 재화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은 한 재화의 수요량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많이 쓰는 거고, 음이라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열등제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요.
교차 탄력성이 양의 경우에는 대체제라 그랬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는 보완제. 그리고 소득 탄력성, 소득이 늘어나면 줄어들면 혹은 여기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거 정상제, 우리가 우등제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탄력성,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걸 보면은 기업들이, 우리 경영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시장 안에서 가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싸게 받고 싶을 때는 비싸게 받고, 줄이고 싶으면 또 낮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왜 할까요? 이익을 최대한으로. 무조건 비싸게만 한다고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수요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로 하는 가격을 갖다가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 자, 요런 거를 갖다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다른 가격을 부과를 합니다. 왜 우리 똑같은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옥션에서 팔리는 거랑요, 용산에서 팔리는 거랑요, 혹은 백화점에서 팔린다는 거랑요, 하기밭에서 팔리는 거, 이런 게 다 모델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어디에 제일 쌉니까? 뭐 최근에 뭐 인터넷이 제일 싼다고 하는데 그 시리얼 넘버인가요? 그걸로 보면 모델 번호인가? 그거를 갖다 보면은 뒷자리가 막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집단별로 어디를 갖다 이용하는 그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관찰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들 같은 것들이 저기 면세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백화점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어디 그 동대문 시장 혹은 뭐 남대문 시장 이런 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공사들에 보면은요, 집단 간에 그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 자, 이런 거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휴가의 목적, 그 여행보다는 출장 목적. 자, 이런 사람들한테 더 높은 가격을 갖다가 매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얘기 있었어요. 국적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국적기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을 갖다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이제 그런 법인데 그 법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깎아줘야 될 때도 그런 것들이 서로 항공사들이 안 깎아주고 버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더 어른들보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할인된 가격을 갖다 부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등록금, 우리가 항상 계속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대학 등록금 이때는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그 고등교육에 대한 그 학생부산에서 저소득층에서 봤을 때 고소득층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죠. 왜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쵸? 또 대학 자체도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수요의 탄력성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실등록금을 갖다가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장학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죠.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장학금 다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 이렇게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보면서 같이 수업하는 날, 자, 기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